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민식 경제론 경영학과 1학년 과제물, 중간 과제물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통 문제 중에서 3, 4번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 제가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점수는 뭐 구분 점수가 돼 있어서 이제 학습자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 과제를 제출해서 네, 만점이 이제 30점인데 30점을 받지 않는 그런 과목들도 있어요. 뭐 과제 점수 부여는 이제 교수님들의 뭐 재량이기 때문에 뭐 절대 권한이죠. 그래서 이제 점수를 뭐 보통 대부분 잘 주시는 편이세요. 30점 맞으면은 진짜 잘한 거고, 28점, 29점 받아도 뭐 무척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점 만점 중에 뭐 1, 2점 정도 뭐 충분히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적을 보여드리면 기초미시 경제론입니다. 이제 졸업생이고 기초민식 경제론 최종적으로 기말고사까지 포함해서 86점을 받긴 했는데 2016년 이렇게 조회해보면 과제물 제가 30점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3번부터입니다. 3번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뭐 매년 뭐 상승시키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4번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문제가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찾아볼 것도 많고 좀 나름의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야 돼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부터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고 당시에 얼마가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현재 2015년보다 8.1% 인상된 6,030원이다. 자, 당시의 그 최저임금입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데 그 오탈자를 보는 그런 채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감점은 없었습니다만 아니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그 퇴고를 해가지고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장관 그런 장관 뭐 저는 뭐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에 글쓰기를 할 때 이게 오타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퇴고하면서 한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최저임금의 배경. 최저임금 제도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영국에서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 사례로 효과를 알 수 있다. 영국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했고, 영국의 식민지 등에서도 노동자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약으로 사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는 영국의 총리 선출 결과에 따라 폐지되기도 했는데 폐지됐을 당시에 주변국의 빈곤율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새로운 총리 선출에 따라 재시행되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므로 물가 상승률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한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의 의미, 정부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용자 입장에서까지도 생각하는 그 최저임금의 상승의 의미가 좀 다르겠죠. 입장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가처분 소득이 상승하여 소비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소비의 증가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동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상승 효과로 인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 이런 거 교재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뭐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그 정의를 또 이렇게 보충해서 작성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 최저임금 상승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나타나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상승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 촉진이 이루어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오늘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1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함으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한다. 최저임금 상승은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를 예로 들자면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받는 급여는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보다 적다. 그죠? 또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비원 특유의 근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비원은 노년의 근로자가 많아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퇴직의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비원의 경우 CCTV의 설치로 인력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상승은 부정적인 효과로 인식될 수 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장단점을 같이 보여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장점은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 사용자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회사 경영이 순조롭게 된다. 또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한정한다. 기본급이나 직무수당과 같은 고정비용만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와 대기업 근무자나 높은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심지어 한국 경제 연봉 4천만 원도 최저임금 미달인 한국이다. 자, 이런 이제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한다. 임금 대비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임금 상승은 고용을 축소하게 한다.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소득 증가가 미비하므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오히려 절약하게 되어 내수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영세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능한 이야기겠죠? 네. 4. 최저임금 상승의 경제적 효과. 결국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노사 간 상호 입장 차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는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고용 안정과 더불어 경영 활동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시장 조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주거비와 교육비 등 비싼 사회 유지 비용을 내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결국 경제적 효과로 이어져 실업률을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뭐 장밋빛 비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어떤 결론으로서 제 주장을 하기에 충분한 글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4번 이란 경제 제재 해제의 영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그대로 적지 않은 거는 이제 표절률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 뭐 그렇게 뭐 표절을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만 또 이게 기사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주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달면은 이게 표절 검사에서는 제외가 돼요. 어차피 인용한 문장 혹은 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했다고 표시를 해주면은 그 표절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어떤 국가에 대해 경제적 제한을 하는 조치이다. 주된 조치 사항으로 수출입의 제한, 자산의 동결 및 몰수, 항공기 탑승 금지 조치, 경제적 원조를 금지하는 조치가 있다. 이란의 경제 제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가 동참한다. 이란은 UN 회원국으로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 재처리를 진행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2008년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다. 유엔의 이란 제재는 핵개발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제재가 있다. 핵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회사들에 대해 해외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키도록 했으며 이란에 대해 무기를 수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자국 영해를 지나는 이란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수색을 명령하였다. 영토를 지나는 핵 개발과 관련된 개인들의 동태를 살필 것과 이란 은행들의 동태를 살필 것 등이 있다. 이란의 경제 제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거의 이제 결론이나 뭐 문제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뭐 제목에 이제 적어준 거예요. 이란의 경제 제재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등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고 명령하였고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중단시켰다. 따라서 유조선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국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은 원유 수입에 대한 협조를 면제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이란에 직접 운송하는 원유 거래를 해야 했다. 이란이 직접 운송해야 했던 거죠. 이란의 경제 제재는 이란에 대한 건설 투자를 제한하게 한다. 플랜트 수주가 불가능해져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유조선 건조를 위한 수주를 받지 못함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이란의 경제 제재는 수입과 수출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이 거래되지 않아 한국 가전제품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란의 경제 제재는 전기 전자제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부과 등 이란 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란의 경제 제재는 자동차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는 대이란 실적이 2014년까지 전무했다. 제재 이후 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것은 경상일보 이란 경제 제재 해제 지역 산업계엔 일단 청신호 이 기사를 인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영향으로는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 투자를 제한받아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자,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쳤죠. 영향을 미친 이제 미친 영향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진출 시장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뭐 이런 거 내부 영향으로서 그리고 경제제 자동차 수출 영향 뭐 이런 이제 영향을 미쳤다 피해를 보았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경제제를 했다가 이제 해제가 된 거죠. 이란의 경제 제재는 2016년 1월 16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대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해제를 밝혀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부과해온 원유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 등 대부분 제재가 해제되었다. 이로써 이란은 원유 수출이 가능해졌고 조선과 항만, 자동차 수출, 각종 제조업체와의 거래와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란은 산유국으로서 한국과 지속적인 원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제재 이후 계속 감소했던 교역이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란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이란으로부터 원유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의 21번 이것도 기획재정부의 요거 경제 이야기에서 이러한 이제 그 컬럼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는 원유 생산을 늘려 정유와 가스 플랜트 건설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건설사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이 이란의 플랜트 건설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로나 철도와 같은 운송체제나 토목사업 그리고 건축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란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TV, 자동차, 냉장고 등 많은 제품을 수출한다. 특히 이란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제조했는데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 삼성카드 블로그 이런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도 가능하다. 이란이 K-팝과 한국 드라마 및 한류 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류 문화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문화 수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추가해서 보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서론 변론 결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결론이라고 하죠. 이란의 경제 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이란에 위법한 행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세계 각국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란의 경제 제재에 의해 이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았다.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노력으로 최근 경제 제재가 해제되었다. 세계 각국은 이란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다각도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란에 접근하고 있다.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는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을 다각도에서 지원해야 하며 각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 차별되는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그런 그러니까 노력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석을 각 그 문장에다가 달아놓기도 하고 또 참고 문헌을 여기서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19개까지 했는데 거의 인터넷 기사와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약간씩 그 당시에 논문 작성법, 논문 작성이 그 과제물 작성법이 잘 배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정확한 그 형식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 형식은 맞추지만 그 지금과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요소이지 중심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약 12쪽 12쪽 분량의 과제를 이제 완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20년도 이후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이 과제 내용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제 기초 미시 경제론의 어떤 이제 과제의 형태가 이러한 문제들, 그 현상에 대한 것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일들에 대한 자기 주장,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근거 제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메일로 문의 주시고, 과제물 작성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복제할 경우에는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 성적 처리가 될 때 감점이나 뭐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이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